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등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한동훈 실은 대표가 세 가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예. 제일 먼저 탈당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영헌 국방부 장관을 즉각적으로 퇴임시켜라는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내각 구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실은 거절한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한 말 중에서 주목을 끄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계엄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그 정보를 확인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해서 결국은 두 가지를 줘박이 되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 뭐 당연 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변론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당론이 탄핵 반대니까 그 당론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즉각적으로 직무정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예. 무슨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납득할 만한 명분을 과연 제공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취약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방금 전에 저희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그 민주당 그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밝혔는데, 이어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인터뷰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 작전 중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출동 지휘관으로서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장갑차는 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특전사령관이 이제 대통령이 전화로 계엄군 이동 상황을 물어봤다라고 전해졌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개입한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계속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걸 시사하는 듯한 그런 직무정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회담이 사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끝났다라는 것을 보면 어떠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상 심도 있는 이야기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사실상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당 대표로서 이야기를 아침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워딩이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파급력이 큰 사실 발언을 한 이후에 만약에 윤 대통령과 회담 이후 본인의 입장을 또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얼마만큼의 정확한 증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정했고, 그리고 또다시 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단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쟁점이
쟁점이 되겠지만 그것을 제하고 그냥 본인의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 당의 당 대표로서 입장을 정했다가 한번 바꿨다가 이것을 또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상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발표를 했을 때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뜻이 정확하게 탄핵을 찬성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혼란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탄핵 소추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정족수에 의해서 사실상 탄핵안이 소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직무에서는 그 즉시 정지가 되지만 탄핵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뭐 탄핵에 찬성하겠다, 아니면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그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사실상의 탄핵을 공을 헌재로 넘기든지 이러한 방안인 것인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뭐 적극적인 찬성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직무정지의 사실 시사성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시사를 한 것은 일단은 국회에서의 의결에는 좀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서 한동훈 대표에 이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머지않아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이제 하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거 하나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임기 단축 개헌 수순으로 가는 것 그리고 탄핵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뭐 당장 뭐 표결이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결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탄핵에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탄핵 표결 상태가 아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직무 정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직무 정지가 탄핵을 찬성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공감대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공감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첫 번째 확신이 안 서고 두 번째는 실은 이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보수층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 찬성을 한 그러니까 2016년도에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탄핵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만약에 오늘 만나서 조정을 한다면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다만 이 반대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라는 그런 합의라든지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임기단축 개헌을 하든 아니면 거국내각을 만들든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걸 통해서 이 탄핵 국면을 일단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가서 또 다른 공감대는 뭐냐면 지금 이 탄핵 그 문제를 하면서 비상개헌 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탄핵 국면 속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두 다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마 서로의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것을 일단은 반대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더 이상의 비상계엄은 없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는 이러한 식의 나름대로의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런
거래라면 좀 그렇고요. 그 입장을 네. 타협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치킨 게임으로 보면 뭐 지금 두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시속 200마일로 달리다가 빡 부닥치면 결국은 이제 공멸을 한다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의 구조 속에서 결국은 한쪽이 피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할 때 치킨 한 표를 쓰고 치킨 이제 겁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겁장이라는 건 자기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예. 그 탄핵 한번 해봐라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예측이 참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회동을 요청한 저는 부분. 처음에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확 가다면요 회동에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사실로 새롭게 드러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회동에 임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안고 가는 거 아닐까요, 예. 보통? 그리고 20년 이상을 같이 검찰에서 있었는데 예. 누구보다도 서로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일종의 정치적인 나름대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라고 한 그 배경에는 오늘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아까 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을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령관이 이제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를 해와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때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체포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헌법에 따르더라도 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라는 굉장히 엄중하고 그런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회를 마비시킨다라는 것은 계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전제 조건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구금도 제한적으로만 될 수 있다고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명단들에 대해서 체포하라라는 지시, 하달이 내려왔고 현직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포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개헌법 그 자체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시사항이 내려왔고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이러한 작전이 수행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어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그 명단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논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많죠. 같거든요. 예. 일단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그 유신 헌법 때는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만약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유신 헌법 때는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해제하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잘 모르시지만 5공화국 헌법서부터 그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엄격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체포 구금할 때도 국회의원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1항을 보면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위법적인 행동을 할 때 국회는 대통령한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헌위법을 했을 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이게 인용될 거냐 인용되지 않을 거냐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주 굉장히 중대한 불법적 행위냐라는 거와,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불법적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오는 뭐 얘기를 떠나서서 정치인들을 구금한다든지, 더 나가서 중앙선관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게 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만약 소추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 예. 예를 들어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는 그 조항이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새롭게 드러난 이 사실들이 굉장히 엄중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 체포 명단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그리고 김어준과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김민석,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조금 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내란죄 언급해 주셨는데,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적인 검토를 사실 거쳐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가 참탈이라든지 아니면 국헌 문란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윤 대통령의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 문란인 것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내란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라든지 그러한 단계에서도 미수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범위를 넓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어쨌든 따라서 사실상의 또 해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일시적인 그러한 국회 기능의 마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한 일시적인 국정 마비의 이제 시도에 대해서 내란까지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또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계엄이 해제됐다라는 것은 국회에 그러한 질서라든지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논리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수까지는 어쨌든 실행은 들어갔기 때문에 미수죄라도 이건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꽤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내란죄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 참탈이라는 거는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지금 국헌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뭐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하고 위법은 맞는데 그것이 꼭 헌재로 갔을 때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이
국헌 문란에 대한 정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예.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뭐 지금 뭐 우리 탄핵에 대한 것도 지금 표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이러한 그 내란죄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헌재의 인용 여부를 이렇게 좀 추론해 본다는 거는 좀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하튼 간에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해야 된다는 게 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이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만 보더라도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복귀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달을 받은 그 체포조의 명단 이 부분은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인데 그러면 국정원장은 어디 간 겁니까? 국정원장은 초유에 반대를 했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또 네. 반대를 하니까 아예 그냥 예. 햄시켜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네.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뭐 전반적 지식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거 제가 유신 시대 때 대학을 다녔거든요. 예. 그때는 뭐 이수령도 많았고 더 나가서 뭐 계엄도 막 있었었거든요. 예. 그럼 제일 먼저 계엄이 딱 되면은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계엄사령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고령도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 포고령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쾌하지는 않지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한테 일방적으로 주니까 계엄사령관이 이거 검토한 거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네. 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개입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걸 원래대로 따지면은 계엄사령관이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렇죠.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은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발표하고 나서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게 됐는데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도 뭐 대통령이 계엄놀이 한 건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뭐 지금 이거 말고도 아마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심을 이제 확고하게 심어준 그러한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오늘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2차 계엄 관련 제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군 당국은 지시가 있어도 따르지 않겠다. 2차 계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고자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법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보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2차 계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 육군의 지금 뭐 휴가가 통제되고 있다. 내지는 그러니까 육군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대기 지금 상황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북한에 대한 것 아니면은 결국에는 2차 계엄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군의 사실상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육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따르지 않겠다. 계엄의 요청이 또 2차 계엄이 선포가 되더라도 우리 군은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윤 대통령이 또다시 그러한 판단을 해서 2차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러한 민첩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으로만 비춰보더라도 뭐 오랜 시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지금 뭐 공직자를 비롯해서 군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계엄이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번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확인된 게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피플 파워가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강경하고 강력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탱크를 맞고 막 그랬었습니까 옛날에. 이런 상황 속에서 피플 파워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만 존재합니까? 60년대, 70년대야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도 해외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 저 미국의 한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에서 하는구나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G7의 과거자로 어마어마한 나름 그 위상이 있는데 지금 해외 모든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아마도 정치적 몰락으로 갈 거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뭐 제2의 계엄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건 뭐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왜 실패한지 아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랬더니 핸드폰 군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예?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이 정보의 완벽한 차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오늘 밤이 위험하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계속해서 2차, 3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의 SNS나 이런 곳에 올리고 있다면 야당발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당연하죠. 보세요?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에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빨리 본회의 빨리 본회의 하자. 시점을 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단기려는 단기라고 의도가 하려고 있을까요? 하는 거냐라 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도 보지만 가장 그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당대표가 스스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뭐 제2의 계엄을 포함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개헌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아침 이제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자, 변호사님은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 좀 어느 지점에 좀 주목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은 앞서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상의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박힐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당시에도 밤 늦은 시간대였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상황을 목도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인 충격이 컸거든요. 그리고 되짚어보면
그보다 조금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들 많은 국민들도 그랬겠지만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충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민주당 등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 표결 시점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예정된 거는 내일 저녁 7시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실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8석이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이탈표 8표가 있어야만 사실상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에 또다시 뭐 소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러한 시도가 한번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이 또 다른 또 혼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힌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한동훈 대표 등 체포 지시를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는 약간은 좀 다른 결의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죠.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그 인사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를 확인을 할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네,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 확인을 요청을 했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위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법적 판단이 필요해서 위치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이 들이닥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선관위에 간다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사실이 현재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의 말이 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 내용 들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교수님? 글쎄요, 뭐 이제 혼돈스럽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 홍장원 1차장 얘기가 훨씬 충격적이었었는데 또 국정원장은 그런 거 지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긴급 의총 국민의힘에서 예.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뭐 국정원장이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엄 상황 속에서 나온 오늘 저 속보 얘기를 보면 뭐 여인영 방첩사장인가요? 계엄 때 경찰청장의 주요 인사 위치를 요청했다는 거는 목적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인사에 대한 위치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체포의 의지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요청을 할까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종합적으로 이제 그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뭐 이제 일단은 몇 단계는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표결이 과연 되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걸 채워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6명이 심리를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기간이 얼마큼 될 것이냐, 헌재의 그 심리 기간이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거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속보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객관적인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계엄 이후에 사실 지금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자, 윤 대통령 지지율 특히나 계엄 이후만을 살펴보자면 13%대까지 하락했다. 이 수치 보셨죠, 교수님? 맞습니다. 네. 97년도 IMF 터졌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 지금 그래도 13%니까 두 자리 아니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13%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상적으로 집권 말기 때 완전히 레임덕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저 13%가. 그리고 더 나가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얼마죠? 거의 49%잖아요. 예. 그럼 14%로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35% 이상이 이탈했다는 걸 떨어졌다. 얘기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보통 30%는 진보, 40%는 중도, 30%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70%가 국민이 처음에 찬성을 했어요. 예. 그거는 진보 30%하고 40%에 있는 중도까지도 탄핵을 찬성했다는 건데 그 30% 중에서 보수 30%의 반 정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나온 수치인 거죠. 13%가.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뭐 새로운 정말 대통령이 그냥 그 말대로 초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오늘의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네. 지지율이 최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20%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계속해서 10%대까지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20%대 초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계엄 사태 이전에 한국갤럽 기준인데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한 번도 3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착화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 하나씩 다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문제 삼는다고 얘기하지만 큰 방향, 수치를 큰 방향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가 20% 초반대에서 완전히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같은 이러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돌출적인 사태가 나오면서 아예 10%대 초반으로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화면으로 국회 상황 나가고 있는데요. 국회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취재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에 지금 국회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제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이 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국회 로텐더홀 근처 그 계단 앞쪽의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기에 윤 대통령 혹은 한동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금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로텐더홀 화면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장 상황이 굉장히 소란스럽고요. 네,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앞쪽에 보시면 조국 대표의 뒷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 야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로텐더홀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잠시 후에 벌어질지 지금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을 마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동훈 대표와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고 1시간도 안 돼서 회동이 마친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체포 대상이 됐던 지금 의원들과 맞닥뜨릴 지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건데 예.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던 사과를 할지, 혹은 이후에 뭐 본인에 대한 거취를 얘기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입장이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국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표결을 오늘 중으로 이제 당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번 그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도 이런 관련 증언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과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 특전사령관과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늘 지금 하루 안에 오전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두 시간 전쯤에 한남동 모처에서 회동을 했고요. 1시간 안 돼서 회동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지금 누군가 들어오는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취재진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오늘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진 체포 대상 명단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조국 대표, 김어준 대표,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전 교수 등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취재진들도 지금 다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이 상황을 포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회 로텐더홀 정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한다라는 설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측컨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 취재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곳에 도착한다면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조만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지금 전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탄핵 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지, 만약에 드러낸다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의총 참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 현재 로텐더홀에 모여 있는 이유는 국회로 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 본청에 대통령의 진입을 저지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런 방침을 세우고 로텐더홀에서 입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의총에 참석해서 어떤 중대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많은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로텐도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경호 인력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충돌이 빚어지진 않을지 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먼저 제안을 했고 한남동 관저에서 1시간 이내 이 회동을 마치고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또 어떤 결론을 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여당의 의총 참석을 위해서 이곳으로 향하는 것인지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또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뒤에 3시 20분에 긴급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속보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의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국회 본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 3시 2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 김현주 교수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는 건 그리고 여당의 의총에 참석한다는 건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뭔가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 국회에 와서 의원총회에 참석할 이유가 있나요? 타협을 했다라는 건 한동훈 아까-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아니죠. 말씀이신가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더 나가서 여당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또 국회의장은 긴급 성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혹시 본회의를 내일이 아니라 예. 오늘로 앞당겨서요? 앞당기려고 하는 예.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론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저렇게 국회 가는 거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변호사님, 이렇게 만약에 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들의 이제 의사 표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예. 걱정되는 부분은 저렇게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 뭐 탄핵이 소추가 되더라도 일단은 대통령직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경호를 굉장히 엄중하게 할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이 사건 본류 외에 이러한 몸싸움이라든지 통해서 좀 또 다른 좀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총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원식 의장의 경우에는 3시 20분경에 또 뭐 긴급 성명을 예. 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단순히 과거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과의 의미만 밝히는 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지금 국회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뭐 마음을 돌아서게 할 그런 요인은 없다고 좀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이러한 뭐 탈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본인의 권한에 대해서 일단 뭐 제한이라든지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향적인 어떠한 입장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다른 국면으로 흐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떠한 입장이 이제 밝혀질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전향적인 입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사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사과로 끝날 일이냐 그렇죠. 이런 굉장히 비난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단순히 대통령이 사과하러 올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굳이 뭐 국회에서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죠? 예. 공식적인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일단 혹시 만약에 거취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총을 참석한다는 얘기는 그 의총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것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그 설득할 때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설득하지 그냥 어떠한 나름대로 지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가장 고약한 부분은 뭐냐면요. 국회를 범죄 소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나중에라도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대통령이 국회에 본청 진입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저지하다 보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무슨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또 다른 또 그런 그 후폭풍이 올 수 있으니까 정상적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연방 하원 앤디 김이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뭐 탄핵 표결을 하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평소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흥분을 참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쓴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먼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방문 일정 없다. 예. 네. 방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 방문할 일정이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회 상황을 보고 그렇죠. 윤 대통령이 위험할 네, 것으로 맞습니다. 이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또 일정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거를 정확하게 저지하지 않고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저런 상황 속에서는 진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경호실 요원들을 통해서 저거를 통제를 꾸고 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저렇게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실의 이 계엄과 관련한 반응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럼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조차도 야 이거는 아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 않아서 향후에 또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수습책을 내놓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업데이트된 지금 국회 상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 회동을 마친 뒤 한때 국회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 진입을 저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 체포하라 이렇게 뭐 피켓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저지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지금 국회 바깥에 로텐도홀 바깥쪽에 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누가 도착을 한 건지 지금 어떤 인물이 도착을 한 건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지금 국회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해진 것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로 한 일정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들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 본청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대통령실에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도 지금 야당 의원들은 로텐도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장께서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예. 국회에 올 때는요 모든 일정을 실은 국회 사무처랑 조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걸 누구보다도 의장실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런데 교수님, 그 국회의장의 성명 발표도 취소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들어와서 아마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들어와서 입장을 이제 발표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한 그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상황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뭐 체포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에 와서 얘기한 건 좋지만 이게 무산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형식을 통하든 간에 그 입장을 발표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에 가서 국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향후에 어떤 수책을 얘기할 것인고 뭐 자기가 거취를 얘기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를 명쾌하게 대통령이 얘기해 줘야 되지 저렇게 또 국회 방문하려고 해도 취소하고 가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 30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일정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 방문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이 거론됐다가 대통령실에서 국회 방문 일정 없다라고 조금 전 밝혔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전했는데 그것 또한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국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선택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좀 격렬한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방문 일정을 급히 변동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시발점이 12월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령 선포입니다. 여러 가지 위법,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위헌적인 요소들. 일단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12월 4일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요. 비상계엄은 이제 계엄법에 따라서 선포가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포권자입니다.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일단은 그 당일에 사실상의 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사실 계엄 상태였다가 그것이 이제 해제됐다라고 보이지만 그 6시간에 대한 후폭풍은 앞으로 언제 끝나게 될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어떠한 타협점을 내놓고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두고도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국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국민들도 역시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상 외교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라든지 경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힘차게 어떠한 주도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가로막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우선은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과연 검찰이 하는 것이니 아니면 경찰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 아니면 경찰은 모든 사실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예. 경찰의 힘을 더해서 그것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이것을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끌어들여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인지 그것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추후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에 거기에 동조해서 계엄이라는 것은 결과를 발생시킨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시간 동안 우리가 계엄의 트라우마라든지 계엄의 그러한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은 이제 위헌 위법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금 헌법 제77조에 계엄을 선포할 때의 계엄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여건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전시나 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헌적 요소는 있는 거고요. 위법적 요소는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란죄를 넘어서서 이 두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거는 뭐 거의 법조계나 모든 학계나에서 다 공통된 상황인 것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이게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뭐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포함해서 결국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짧게 6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위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방금 또 저희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보로 들어온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안 관련 예.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교수님? 참 뭐,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예.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참 송구스러운데. 뭐 저희들도 예. 화면을 보면서 예.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의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그건 뭐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여하튼 간에 여야가 극한적 대립과 충동이 올 경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들에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제 한 2분쯤 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곳에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곳에 나와서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요. 취소를 했다가 다시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오른쪽 화면에는 계속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로텐도홀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 그러니까 여당의 의총을 방문한다는 그 일정을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잠시 후에 지금 3시 20분, 3시 19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 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눈 바로는 혹시나 내일로 예정이 됐던 본회의를 조금 당겨서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표결 처리를 오늘 당겨서 하려는 건 아닌지 이런 추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그 표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일정을 당기고 이러는 건 어떤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국회 이제 일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의 협의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표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범야권을 다 이제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00표에서는 8표가 지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에서의 8표 이탈표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굉장히 주목이 되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애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그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처음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8표 이탈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와중에서 개개인 의원들은 나는 찬성하겠다라는 의원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가 그 입장을 또 바꾸면서 직무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 즉각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친한계만 모으더라도 8표는 될 텐데 그런
그렇다라면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정말 확실해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예.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지금 오늘 오후에 한동훈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두 사람이 회동을 하는 그 와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떠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정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안 관련 입장 설명이 있으시고요. 이어서 긴급 성명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상황이 매우 혼란해서 제가 국민들께 드리는 긴급 담화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것 역시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의장님의 성명 발표가 있습니다. 입장 여기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그 현안 관련돼서 의장님의 긴급 성명문 네.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긴급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의장님의 이번 국민 담화 관련된 질문은 오늘은 별도로 받지 않고요. 제가 공보수석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현안 브리핑 그리고 긴급 성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일단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우와 관련해서 사전 협의 없이 안전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됐다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총칼로 파괴할 수 없음을 오히려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 교수님, 사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본회의를 당겨서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국회의장의 이 긴급 성명 발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의장으로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얘기한다는 건 이제 대국민 설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얼마나 대조적이죠. 다시 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봤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모인 그런 집단으로 봤는데 거기에 수장이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이 쌓아올린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는 이거겠죠. 어떠한 경우라도 제2의 계엄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온몸으로 막겠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너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국회를 믿고 국회가 그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는 일종의 굉장히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의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하길 바란다. 그리고 군경에 이제 당부를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자리 이탈이 안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때일수록 사실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그냥 사실 그 전과 마찬가지의 일상대로 근무를 하고 복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으로는 식물 대통령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지금 내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국무위원들이나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혼돈 속의 상황에서 만약에 사법 처리가 추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어떠한 형사 처벌이라든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절차 속에서 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적인 공백이라든지 어떠한 정부의 그런 직책의 공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당부를 한 것처럼 군이든 경찰이든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하되 다만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든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부당한 지시 내지는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러한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했던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야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에 밝힌 입장과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수습책 논의의 내용이 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치기야 어렵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원칙이 뭐죠?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근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 6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을 경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분명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굳이 여기 지금 뭐 국회에 올라오고 그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미흡하다가 보면은 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수습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오전에 얘기했던 거와 달리 다른 방향에 있어서 그 뭔가 방안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저녁 7시로 네.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정말 깊을 것 깊죠. 같아요. 예. 또 떠나가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예. 일부 이제 친한계 의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만약에 수습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좀 7일날 같이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이거 탄핵 표결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특검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참석을 하고 만약에 탄핵 표결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퇴장을 하면서 아예 원천 무효를 시키는 방법으로 갈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참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딱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실은 한동훈 대표예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말이 어떤 메시지였었냐면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위헌이고 위법인데 왜 그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하실 만큼의 정말 설득력이 있는 대안을 과연 제시했느냐. 그게 제가 볼 때는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조영선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뭐 대통령실이 그동안 얘기한 것 중에서는 나 차후에 이 뒤바뀐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고 전화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이 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올 것 같은데 실은 아까 얘기한 저 위치 추적까지도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문맥상 또 더 나가서 논리적상으로 보면은 야 그런 지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기서 어떤 거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로텐도울에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신데 지금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 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 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에 함께 배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대통령실 네. 출신이죠. 그리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함께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이 함께 배석한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요. 다른 얘기가 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독대라는 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한 이거를 계속해서 두 사람이 저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그 배석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물론 아무리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에 더 나가서 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행자부 장관이 그 안에 배석을 한다는 것도 약간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추후에 이러한 나름대로 두 사람이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계속해서 직접적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리어전 오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게 이제 당에서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아닌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 그 안에서 한다는 건 조금 약간 미스매치가 아니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네. 자, 앞서 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선관위도 이제 진입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관위원장은 계엄군 점거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리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시에 이제 권리 제한이라든지 계엄군의 이제 통제를 받는 기관은 입법기관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사법과 그리고 행정기관은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선관위의 경우에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의 업무를 어떻게 계엄 사령관이 이걸 이양받아서 그것을 뭐 대신한다거나 지금 뭐 그러한 상황도 사실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선관위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라고 해서 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계엄군이 들이닥쳤는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발표가 됐었고 사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그 시간, 그러니까 그 국회에 도착한 시간과 선관위에 도착한 시간을 보면 선관위에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마치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선관위 도착을 했거든요. 계엄 선포 7분 후에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투입된 인력이 지금 뭐 2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선관위 투입 병력은 모두 합치면 한 300명 정도, 297명이 됩니다. 그런다라면 사실상 국회 투입 병력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동원을 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은 어떠한 증거 수집 내지는 어떠한 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그것이 비상계엄을 해서 이러한 것을 동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의 정황을 이제 뭐 찾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추후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선관위였냐, 왜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더 빨리 도착을 했어야 했냐.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이 뭐 부정선거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총선 부정선거라는 게 일부 보수 유튜버 발 소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에 주목을 하고 이런 부분을 파헤치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을 국민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참담하죠. 첫 번째는 그 무엇을 위한 계엄이었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연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목적과 전혀 다른 전시 비상사태인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딱 계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왜 계엄 선포지 하면서 쭉 서비한 게 있잖아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었냐면요. 혹시 김정은이가 죽었나? 북한에 무슨 급변 사태가 옛날 김정일 죽었을 때처럼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변 사태가 나와서 이게 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추격하게 되잖아요. 국회 장악과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연적이다라는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너무 대통령이 극우적인 이념적인 분들, 그래서 용어 중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요, 또는 뭐 더 나가서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써왔던 거랑 맞아요.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이 뽑아서 만들어진 민의의 전당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뭐 범죄 소굴이다라고 얘기해. 이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뉴스온에서 계속 비상계엄 사태의 파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